자, 보시죠. 표현대리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 더 풀어볼 것은 39번 문제. 38번 문제는 숙제고요. 38번 문제 숙제로 하나 보시고 39번 문제 하나 더 풀자고요. 이 정도 문제 풀 줄 알면 혹시 나와도 2년마다 나오는데, 자, 이 정도 문제만 해도 어려운 문제예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했어. 담보 잡아달라. 대리권 줄 테니까 돈 빌리고 수했으나 을은 이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결정이 됐다. 내가 준 대리권은 담보 설정. 근데 실제는 매매를 했다. 내가 준 대리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거죠. 월권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지금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때 을이 누구요? 대리냐, 무권 대리냐, 사고친 무권 대리냐, 월권 행위냐. 을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갑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 틀렸어. 표현대리는 오로지 누구만이 주장하는 거야? 상대방만이. 상대방이 주장할 때 문제되는 거지. 표현대리가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먼저 표현대리를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표현대리 직권으로 고려할 수도 없다. 표현대 되었을 때 표현된 상대방이 주장할 때만 문제되는 거지.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항상 주장은 상대방만 할 수 있는 거야. 틀렸고, 두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때 과실이라는 게 동그라미치세요. 참 판례가 이래서 어려운 거야. 이때 말한 과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실이 아니야. 그냥 약간의 뭐 실수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면요. 뭐 하나 내가 대리권 준다고 통지해서, 야, 을에게 대리권 줄 테니까 앞으로 을과 다 계약 맺어라고 본인 갑이 상대 병한테 대리권 수여 통지했어. 근데 실제 대리권도 안 줬는데 나가서 을이 계약을 맺은 거야. 근데 상대방 병도 오임장 같은 걸 확인해 보지 않았어. 약간의 실수가 있잖아. 약간 실수라고 이걸 이해하지. 그냥 과실을 이해하면요. 모든 표현들이는 어떤 데 성립이 된다? 모든 표현들이는 상대방 선이 무과실일 것. 근데 상대가 과실된 표현들 성립이 안 되잖아요. 참 판례가 어려워.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실이 아니라 약간의 실수 정도가 있다면 과실 상계를 본인이 과실을 상계 처리해야 돼. 너도 잘못이니까 네 잘못만큼 상계 까자. 상계 처리하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무과실 책임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그렇죠? 자기의 책임을 경감할 수도 없다. 이따 틀렸네요. 세 번째, 상대방 병은 이런 월권행위 하는 거 지금 월권행위 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 체결할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악의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따 틀렸네. 네 번째, 이 토지가 토지거래하고 구형되어 있는 경우라면 토지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돼 보여 되더라도 이게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이 계약이 확정 보여 되더라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왜 틀린 거죠? 표현대 성립하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 항상 표현대리는. 물론 표현대 성립 본인이 전 책임을 져. 그런데 표현대리려면 일단 대리인이가 있을 것. 나가서 을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을 현명했을 것. 대리인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대리인이가 유효할 것. 그 대리인이가 강행법 위반해서 무효화되거나 103조 반해서 무효화돼 버리면 표현대리란 말이 있을 여지가 없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하고 여기 관련된 건 효력 규정이잖아.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잖아. 무효를 본인이 뭐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리인 자체가 유효할 것. 대리인 자체가 강행법 위반이 아닐 것. 대리인 자체가 103조 위반이 아닐 것. 그래야지 성립하는 거야. 대리인이가 있을 것, 그 대리인 자체가 유효할 것. 두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틀렸어요. 5번에 무권대리, 표현대리 을이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본인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했다. 이 순간 우리는 표현의 성립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 이름으로 했을 것? 본인 이름으로. 대리인이가 이루어져야죠. 정답은 5번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 나머지 표현들이 문제 너무 많지만 크게 풀 건 없어요. 그래도 풀고 싶은 분은 43번 문제. 그래도 43번 문제. 그 정도만 푸세요. 나머지는 푸시지 마셔. 자, 무효와 취소.
같은 출제 비중이지만 무효 치수는 대리 파트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돼, 공부량은. 그렇지만 무효에서 한 문제, 치수에서 한 문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무효 문제에서 올해 제일 32회 때 제일 유력한 부분은 어디요? 유동적 무효. 제일 유력한 부분은 이 부분이야. 요즘 추진 경영이. 부동산 민법이고 중개업에 필요한 짓을 묻겠다. 요 탑픽. 두 번째는 치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난 치수 문제 올해 사례 문제 나올 거라 봐요. 그날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올 거 보는데 누가 치소권자냐? 140조 치소권자. 상대방 누구에게 취소하는 것이냐? 최초의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취소할 것이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령부터 10년. 그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가? 그 추인하고 언제까지 취소 효과. 취소하면 소고표가 있다.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 벌어지는데 이때 부답반환의 범위는 단다시 문제 나오면 여기고 사례 문제 나오면 여기예요. 이게 탑픽이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봐야 돼. 굵직굵직하게. 굵직굵직한 문제들 이렇게. 여기 두 문제가 제일 유력하고 혹시 나오면 이제 머리 아픈 게 각종 추인이야, 추인. 이거 나오면 골치 아플 수 있어. 하기 때문에 추인에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추인을 잘 구분하는 거. 무건대리의 추인, 무행의 추인, 치송의 추인, 법정 추인. 이거 남기잖아. 여기 나오면 골치 아파. 이게 나오면 딱 세 군데 포인트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큰데 이거 나오면 좀 헷갈리는 거예요. 딱 세 군데 포인트다. 굵직굵직하게 과거의 스타일 문제들 너무 연연하지 마시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자면 여러분들 4번 정도 문제 하나 숙제를 풀어보시고 이런 거에 단다시 간단하게 해설 보고 풀어보시고 저는 7번부터 바로 들어갈 거예요. 7번부터 7번 문제 체크하시고 참 총칙은 거저주는 파트는 없어.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어려워. 나름대로. 자, 7번에 볼까요?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첫째,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무행의 추인이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성립한 법률행위는 전환이니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일단 성립이 돼야 되는 거야. 성립이 되어서 다음 단계 유효인지 무효인지 나눠지고 또 무효가 돼야지만이 무효이 전환이니 추인이니 논하라는 거지. 성립도 안 된 법령에는 전환과 추인 논할 필요도 없는 거지. 책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림이? 예. 그래서 무효란 말과 불성립은 실제 의미가 같다, 다르다. 무효는 뭐예요? 무효는 일단 법률행위로 계약으로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이 없다는 얘기고 불성립은요. 계약자 성립도 안 됐다는 얘기고 다른 얘기죠 완전히. 오케이, 좋은 질문 맞아요. 두 번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있고 선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가 있다. 맞는지 틀린지만 맞는지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근데 상대적 무효 그러면 몇 가지만 기억하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이 두 가지 무효는 상대적 무효다. 선의3자 보호하는 무효다. 107조 비진입 표시 무효, 108조 통정. 이것만 상대적 무효야. 나머지 뭐 강행국 위반, 불법 조리 붙은 거, 103조 위반, 폭행이 다 절대적 무효죠. 그렇죠. 일단 요거 두 개만 상대적 무효야.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요것만 선의3자 보호하는 무효예요. 세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139조에 보면 무효행위 추인한 말이 나와. 139조에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있는데 다만 무효의 추인은 원칙은 어느 무효? 상대적 무효에서 무효의 추인한 말이 있는 것이지 절대적 무효는 103조번의 무효, 강행법규의 의변의 무효, 폭행의 무효, 절대적 무효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그렇죠? 무효인 법률을 알고서
추인하면 이 추인을 알고 해야 돼요. 이것이 무효임을 알고 해야 돼. 알고서 추인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맞아요? 큰일 나요. 무효행위 추인은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어요. 무효인 범죄 행위를 알고서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추인한 날로부터 뭐가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알고서 추인하면 물론 여기서 추인하면 이제는 오늘 추인했어. 추인하면 이제는 무효가 이제는 유효해진다. 유효하다. 맞는 지문, 큰일 나는 지문. 한 번 무효는 뭐라고요? 영원히 무효야. 민법에서.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무효가, 상대방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인한 오늘부터 새로운 매매가 된다는 거지. 예전에 가장 매매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인한 오늘부터 새로운 매매를 본다. 옛날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자, 봅시다. 세 번째 다시 읽어드릴게.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당사 이전의 법률의 무효임을 알고야 된다. 그 행위에 대해서 추인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러면 추인이 몇 가지가 있죠? 말로 한번 해보면 무건들이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행위의 추인, 법정 추인. 이 네 가지 추인 중에서 모르고 해도 되는 거는 나 몰랐어. 모르고 해도 추인을 인정하는 건요. 법정 추인이에요. 법정 추인은 이 6가지 행동을 하거나 받으면 법정 추인이 되어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면서 해도 법정 추인이야. 나머지 무건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의 추인 이것이 무건들임을, 이것이 무효임을, 이것이 취소할 생기는 본인이 알고서 추인한다. 그게 추인이야. 알고 해서 추인다. 하지만 법정 추인만은 모르고 해도 관계없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여기 맞아요. 이 질문은. 네 번째,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땡. 유동정보 상태, 토지 허가 지역에서는 계약을 위반했어. 채무를 불이행했어. 허가시 협력치 않아. 뭘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어. 뭘 상대방이 위반하고 있어. 뭘 잘못했다고. 뭐 위반했다고. 일방적 계약을 파기하는 해제가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법정 해제라는 말은 없어. 오늘 딱 하나만 인정해. 계약금 포기하고. 매도인은요. 100을 사면서 해제하는 약정 해제. 해약금 해제만 인정하지 뭘 잘못했다고 해제하는 법정 해제라는 말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앞에 문장이 틀렸네. 뒷문장은요. 협력 의무 위반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손해배상은 청할. 뒷문장은 맞아 틀려요? 맞아요. 협력치 않으면 협력 의무 위반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협력치 않는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래야죠. 틀렸네 이거. 5번 질문 이해하시면 정말 5번 질문도 여러 번 나오는 대표 질문인데 이거 이해하시면 아유 자격증 깔아놨어 바닥에 학교에 깔아놓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야. 건강만 잘 유지하면 돼 그날까지. 그만큼 요 질문이 대표적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나오면 그대로 나와요. 무효인 현재 무효인 가등기래. 가등기에 잡혀 있는데 그 가등기가 무효래 지금요. 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어. 무효인 등기로 살려 쓰기로 했어. 이걸 등기법에 뭐라 불러요? 등기법에서 뭘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한 번 무효가 된 등기도 다시 말소하고 다시 신청하면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한 번 무효가 된 등기도 다시 살려 쓰자. 유효한을 살려 쓰자. 이걸 등기법에서 뭐라 불러요?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 불러요. 유용. 그래서 무효가 된 등기도 다시 실체한결 갖춰주면 그 등이 말소하고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그냥 유효한 등을 살려 쓰자. 무효등기 유용이라 불러.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무효등기 유용해서 무효인 등기도 살려 쓸 수 있어. 이렇게 유자가 흐를 유자야. 흐를 유. 부드럽게 살려 써보자.
원래 민법은요, 한 번 뭐 영원히 무효야. 무효가 유지된단 말 없는데, 야, 등기는 민법처럼 빡빡하게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등기 비용이 고액이고, 절차 복잡한 현실에서 누구 3자 걸리면 해치지 않는다면, 무효인 등기를 유효하게 살려 쓰자. 이거 유용이라 불러요. 근데 무효 유용은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중간에. 이거 살려 쓰는 중간에. 손해보는 제3자가 없을 때, 없어야 돼. 이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를 살려 써버리면 손해보는 3자가 있다면 허용하지 않아. 손해보는 3자가 없을 때. 두 번째 부분 유용은 다 인정하는데 어느 등기는 유용할 수 없어요. 한번 내가 등기법 테스트 해보는 거야. 뭐 공부들 얼마 열심히 하시나 안 하시나. 뭐는 유용할 수 없어요. 표제부 등기. 다른 말로 사실의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이거 허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 옛날 3층짜리 건물 등기부가 있어. 3층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그 건물 다 때려 붙였어. 새로 신축하려고 다 철거시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있어도 건물이 다 철거되고 멸시돼 버리면 등기소 가서 멸시 등기 신청해서 그 등기부를 폐쇄시켜버리고 다시 신축을 했어. 다시 신축한 등기, 보존 등기를 다시 내야 되는데 옛날 3층 건물 등기, 건물 철거시키고 그대로 두고 있다가 멸시 등기 신청 안 했어. 두고 있다가 신축한 건물에 표지부분 변경해서 다시 살려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것만은. 응? 그래서 건물이 멸시라면 옛날 등기부 멸시 등기 폐쇄시켜버리고 다시 신축하면 새로이 보존될 일이지. 옛날 등기부 두고 있다가 표지부분 변경해서 살려 쓸 수 없다. 표제부 등기의 유용만 허용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요. 제가 괜한 짓 했어요. 저 1차도 안 하려는 사람들 2차 공부를 하고 있으니 지금. 그래요. 근데 모든 게 유용이 우리 민법에서는 뭐냐 이게 우리 민법에서는 이게 등기법에서 얘기 부르는 거 민법에서는 무효행위에 추인이라 부르는 거야 이걸. 무효인 법률행위도 알고서 사실 요건을 갖추어 추인하면 오늘부터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자. 응? 이게 민법의 무효행위 추인이야. 근데 무효행위 유용이건 추인이건 뭐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어. 추인은 오늘부터 유효한 등기 되는 거고 추인은 오늘부터 새로운 법률이 되는 거지. 옛날 무효가 소급적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다. 모든 유용을 허용하더라도 오늘부터 유효한 등기 되는 거지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봅시다. 뭐가 없다? 소급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세 번째,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를 약정했다면 이게 민법에서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거고 등기법은 무효등기 유용이 되는 건데 그 가등기 소급하여 유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는 없다? 소급표는 없다. 좋은 질문. 틀린 게 뭐요? 정신 놓고 있죠? 지금 세 번 빼고 놓고는. 야, 말이 길어서 야, 틀린 것도 모르겠다. 4번. 자, 복습하는 거야. 다시 한번. 10번 문제 볼 거야, 10번 문제. 이렇게 단다신 문제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몇 문제만 정리하면 다 똑같아. 페이지 103쪽에 있어요. 10번 문제. 다 용어를 봅시다.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맞는 것은 1번에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무효행위 추인은 허용된다. 이미 땡 틀렸고 두 번째 반사적 법률행위는 103조도 추인하면 이미 땡 상대형 무효만 추인이 되는 거지 절대형 무효 추인할 수 없다. 이미 땡. 세 번째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모든 추인은 자 무건대리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치생의 추인 네 번째 법정 추인 모든 추인은 뭐뭐한 후에 뭐뭐뭐한 후에 뭐가 종료한 후에 뭘 벗어난 후에 취소원이 종료한 후에 뭐뭐한 후에 했을 것 후회해야 된다. 이렇게 시기에 추인한 시기에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있다. 모든 추인은 뭐만 후에 무건들이 이루어진 후에 무효가 확정된 후에 취소원이 종료한 후에 이제는 사기 강박을 벗어난 후에 추인한다. 그게 추인이야. 뭐만 후에
시기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누구 한 명만은 시기에 제한이 없어요.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만은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만 19가 되기,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어요? 있어요. 법정 대리인만은 추인 시기에 제한이 없어. 그러면 미성년자 본인이 오더에 팔아먹었어. 오더에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3일 뒤에 오더니 아저씨죠? 미성년자입니다. 3일 전에 오토바이 매매한 거 법정 내 부모의 동의가 없었으면 그거 취소합니다. 나가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저씨 제가 미성년자지만요 오토바이 매매한 그거 추인합니다. 미성년자 자신은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만 미성년자도 성년이 된 후에는 그래 만 19세 넘었어. 아저씨 내 2달 전에는 만 18세 11개월이라 미성년자였는데 내가 지금 한 달 전부터 성년이 되었습니다. 2달 전에 오더 매매한 그거 추인합니다. 미성년자 자신도 성년이 된 후에 벗어난 후에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신도. 미성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지만 뭐만 후에 벗어난 후에 종료한 후에는 추인할 수 있어. 하지만 법정 대리인만은 아직도 미성년자가 미성년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하나는 예외. 하지만 나머지는 다 뭐만 후에 벗어난 후에 종료한 후에 그래야지 추인이다. 모든 추인은. 응? 오케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소멸한 후 무효면 알든 모르든 이게 틀렸어. 알고서 해야지 추인이야. 이것이 무효임을, 이것이 목권대리임을, 이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도 추인한다. 그게 추인이에요. 네, 틀렸어요. 법정 추인만은 뭐 관계없지만. 네 번째, 어렵잖아 질문들이. 그 말이 그 말 같잖아. 천천히 보셔야 돼. 네 번째,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취소로 무효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는 추인할 수 없으나 취소행위에 추인할 수는 없으나 그 원인 소멸 후에 무효행위에 추인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맞는지면 틀린지면 맞는지면 기억나시죠? 이거 한 2-3번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미성년자가 자전거 상점에 가서 자전거 하나 팔아먹었어. 유흥비 쓰려고. 중고나는 거 매매해서 매도 팔아버렸어. 을한테.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자전거 판매한 것은 무슨 행위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잖아. 그러더니 한 이틀 뒤에 오더니 법정대 부모 쫓아오더니 아저씨 이틀 전에 얘한테 자전거 하나 매수하셨죠? 얘 그런데요. 얘 미성년자입니다. 얘가 이틀 전에 한 자전거 매매한 거 오늘부로 취소합니다. 라고 취소했어요. 누가? 법정대 취소한다. 취소했어. 취소하면 이 오더의 자전거 매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언제냐? 취소한 다음에 떨어졌어. 이틀 전에 한 것은 얘 미성년자입니다. 오늘부로 취소합니다. 이면 떨어지면요. 이틀 전에 맺은 그 자전거 매매 계약은 이제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되는 거죠. 이틀 돌아가서. 취소하여 서로 무효된 것을 다시 점심 먹고 와서 취소행위의 추인. 취소행위의 추인으로 다시 한번 번복.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소와 추인은 번복할 수 없어요. 한번 취소하면 다시는 취소의 추인을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취소하여 무효된 것을 알고 새로운 매매 요건 갖춰서 무효행위에 무효된 걸 알고서 무효행위에 추인으로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는 번복 못해. 자, 취소했어. 그런데 자전거 이미 얘가 우리 팔아먹었어. 누구한테? 자전거 판매할 때 자전거 등록 원부 같은 거 없어. 누가 사는지도 몰라. 부담반을 해야 되는데. 저기 부모님, 내가 솔직히 미성년자에 모르고 내가 10만 원에 이게 중고 자전거 매입했는데 내가 이거 25만 원에 팔았다. 내가 15만 원 더 줄 테니까 이 자전거 25만 원 매매한 걸 합시다. 그러더니 부모가 좀 생각해. 좋습니다. 15만 원 더 주면 내 매매한 걸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하기로 합시다. 그럼 취소하여 뭐 된 것을 다시 25만 원에 사업한 거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효행위에 추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새로운 매매로
새로운 법률에 새로운 매매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 질문 자체 유명해요. 자 보세요. 취소하여 무효가 된 것을 다시 취소행위의 추인으로는 번복할 수 없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으로는 가능하다. 무효의 추인해서 새로운 매매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판례 요즘 다시 읽어드릴게.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야. 취소로 한번 취소하여 무효가 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행위의 추인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원인이 소멸되는 무효행위의 추인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질문. 5번에 무효행위 알고 추인하며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결론이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이미 땡. 추인한 날로부터만 소급표 없잖아요. 무효행위 추인. 틀렸잖아요. 연습하셔야 돼요. 이 정도. 비슷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9번 문제 정도 하나 풀어보시고 오히려 이렇게 반드시 문제가 어려워 무효취소는 제가 많은 문제를 막 2분, 3분 걸쳐서 풀고 막 해봐서 기억이 안 남아요. 하나를 풀어도 찬찬히 읽고 생각하고 잘 보고 해서 해설을 보고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문제 푸는데 때에 따른 5분, 때에 따른 7분, 8분이 걸려야 돼. 그래야지 그 지문이 기억하지 정답 맞추고 얼른 보고 정답 맞추고 얼른 보고 아무 의미 없어. 그거 기억 안 나요. 천천히 하면서 10번 문제, 맥이 되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자, 11번 문제부터 토지가 허가지역이야. 우리가 또 허가지역이야 또 펄펄 날르지 뭐.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막 판례가 쏟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유동적 무효, 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어떻고 뭐 이런 데가 복잡해 보여. 그렇지만 몇 번만 눈에 익어버리면 너무너무 쉬워. 중간 생략 등기 외에 똑같은 지문이니까 판례가 쏟아지는 건 판례만 물어야지 새로운 지문을 만들 수가 없거든. 그건 다 똑같은 지문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반드시 맞춰야 되죠. 11번 문제 숙제고요. 저는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유동적 무효. 허가지역이요.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구역 내에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허가지역에서 틀린 것은 다음에 틀린 것은 1번에 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직 허가 받기 전이야. 그럼 우린 유동적 무효 상태라 불러. 여기서도 일방이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을 정리하면 판례에 따르면 유동적 무효 상태, 아직 허가 안 받았어요. 무효 상태에서도 이 허가지역에 있는 토지의 매매계약 맺을 때, 허가지역에 있는 토지 매매계약 맺을 때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109조 차고, 110조 사기강박과 맺은 토지 매매 계약이라면 이게 다 우리 민법 배울 때 무효취소야. 이런 무효취소가 존재한다면 이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장해서 조속히 확정적 무효를 만들어야지만이 허가 신청의 협력과 의무를 면하고 조속히 확정적 무효를 만들어야지만이 이미 치렀던 계약금 충동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정보 상태에서도 그 토지 매매 계약 맺을 때 비진이 가장매매, 착오로 맺은 계약, 사기강당 맺은 토지 매매 계약이라면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질문은 유명한 질문이죠. 이렇게.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무효를 취소한단 말이 어디 있나? 일단 유효지 취소하는 거잖아. 가만둬도 무효인데부터 뭐 무효를 주장해. 그렇지만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협력 의미를 면한다 실이기 때문에. 자, 정리.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죠. 두 번째, 맞는 질문 두 번째. 허가를 받기 전에 을은 갑에 매도인 쫓아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한 이유로 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둘 다 틀렸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받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당사자끼리 매도인과 매수자 간의 당사자끼리 채권적 효력도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뭘 계약을 위반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계약 위반이라고 해서 약속 날 때 중도 안 치러 계약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해제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우리가 계약법 배울 때 계약 맺었는데 뭘 잘못하고 위반하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법정 해제라는 말 없어요. 해제할 수 없고 위반했다고 해서
이행해달라. 이행 청구권도 발생치 않고 뭐 위반했다고 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유동적인 상태는 도의적, 도덕적 의무만 있는 거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렇지만 쌍방 간의 협력 의무만은 발생하고 나머지는 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죠. 다 틀렸어. 해지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 둘 다 없다. 이거 맞는 거 아닌가? 이거 맞는 거.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구나. 내 정신없네. 세 번째, 을은. 매수 을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도 갑에 쫓아가서 허가신청 협력과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때 매도인이 허가신청에 협력해 주는 거야. 매수인이 중도가 대금 치는 것은 서로 동생이다, 동생이 아니다. 동생이 아니다. 허가신청이 무조건 선행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언제든지 허가내달라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선행 의무. 네 번째, 갑은 을에 대해서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협력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국 위반했다고 해서 손해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없으나 협력 의무 위반을 삼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기억하시는 거야. 뭐 논리의 문제가 아니야. 오케이, 맞는 질문 5번에 유동적 모여 상태에서는 갑과 을 쌍방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되어 협력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없다가 아니라 있다. 뭐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자, 그런 얘기고. 그럼 만약에 그 13번에 5번 지금 봐보세요. 정답 물론 2번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과 5번만 읽어드릴게요. 허가지역이야, 허가지역. 읽어도 없어. 허가지역에 2번 봐보세요. 13번에 2번 봐보세요. 만약 유동적 모여 상태가 확정적 모여 돼버렸어. 물론 확정적 모여 되는 대표적 원인은 불허가 처분이야. 불허 처분이 떨어졌어. 확정 모여 됐다면은 때문에 혹시 갑에게 기차사 잘못이 있어. 허가를 신청했는데 한 사람이 잘못이 있어. 한 사람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 잘못 때문에 허가 신청이 안 난 거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실은 이게. 허가 지역에 허가 신청하는데 허가 안 난 대표적인 사례는 보통 매수인 측에 많아 이게. 응? 허가 지역에서 농지가 허가 지역에 있는데 농민아인자가 허가 신청이 날 리가 없으니까 우장 전입한 거야. 거기 사는 것처럼. 우장 전입했는데 우장 전입에 걸렸어. 허가 신청이 안 나지. 지 잘못으로 허가가 안 났어. 안 나서 이 확정 무효됐더라도 그 잘못 있는 사람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못 있는 사람도 지 잘못을 허가 신청이 안 나게 만든 사람도 그 무효는 주장할 수, 확정된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왜 그런 거죠? 이 인간의 신체 위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효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야. 그러면 잘못이 없어서 불허 처분 난 사람한테는 무효고 잘못이 있어서 불허 처분 난 사람 무효 처분 못해 유효하면 누구한테는 무효고 누구한테는 유효고 계약이 말이 안 되잖아. 무효는 누구든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이기 때문에 기체 쌓여 있는 자도 잘못 있는 자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유명한 문장이고 허용된다 그래야 돼.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잘못인 사람도 무효를 만드는데 잘못인 사람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틀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3번 볼까요? 어려운 질문이네. 3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응?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잘 고르지는 않는 건데 제가 시험장과 염두에 지금은 좀 뭐 모르는 말이 많지만 10월 30일까지 공부하면 웬만한 질문을 눈에 본 적이 있어. 근데 듣도 보도 처음 보는 질문이야. 그러면 고르지 마라 절대 그거. 맞는 거건 틀리는 거건. 그때까지 많이 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이 뭔데 그러냐. 을이 토지 매수인이야. 지금 계약금은 지급받았어요.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허가는 아직 안 받았어요. 문제가. 유동적 무효 상태야. 을이 매수인이 갑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매매 목적인 토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뭘 손지 모르겠는데 가처분을 뭘 구할 수 있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치 않잖아요. 어디 있어 이거? 아무도 효력 발생치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뭘 해달라. 뭘 이행 청구라는 게 없는 거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응? 이 다음에 내가 허가 받았을 때 등기될 것을 뭐 처분문제 가처분이 어떻고 뭐 가등기가 어떻고 아무 청구 못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행 청구권이 없잖아. 뭘 이행해달라. 저 허가 받을 때까지 가등기 잡아놓겠다. 가등기를 청구합니다. 너 허가 받을 때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되니까 처분이 갑천을 잡아놓겠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유동정보 상태는 법적 효력이 발생이 없기 때문에 협력 의무 빼놓고는요. 아무것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유동정보 상태에서 무슨 토지를 가처분을 잡는다. 유동정보 상태에서 뭘 청구한다. 뭘 요구한다. 이런 게 없어. 이행 청구권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틀리는 거야. 구할 수 없다. 아무도 청구할 수 없다. 이래야죠. 틀린 거예요. 자, 4번은 틀렸고요. 정답이 몇 번이고? 2번이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지금 여기서 그 문제 지문이 뭐냐면 내가 뭘 착각했어. 협력 의무를 구하는 그거는 가능하지. 그냥 이전 등기를 구하는 가처분은 안 돼. 근데 협력 의무는 인정되잖아요. 그 앞에 그 지문 때문에 맞은 거야. 협력 의무 하나만 인정하잖아요. 협력 의무를 요구하는 가처분은 가능해. 협력 의무 인정하니까. 나머지 협력 의무란 말이 안 들어가고 그냥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가처분, 소유 이전을 청구하는 가등기 이거 안 돼. 왜? 이행 청구는 없거든요. 하지만 뭐는 있어요? 협력 의무. 협력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뭐는 가능하다. 이거 다 맞는 질문이야. 이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포인트네요. 다음에 협력 의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맞는 거야. 그렇지만 허가 지역에서 허가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가등기가 어떻고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는 어떻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렇지만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가등기, 가압류 이건 가능해요. 협력 의무와 관련되는 것은 가능하다. 뒤에 무슨 문장이 붙든 이거 하나는 인정하니까. 이거 맞는 질문이네요. 깜짝 놀랐네. 5번 봐보세요. 5번. 5번이 무슨 얘기하는 건가 보세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을이 허가 요건을 갖추는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어차피 허가 신청해봐도 안 나니까 동네 사람 명의를 빌렸어. 야, 농지인데 농민이 아니잖아. 명의를 빌려서 허가 신청했어. 매수인을 기재 허가 신청했다면 이는 확정된 거예요. 왜요? 옆에 가려고 뭐를 쓸 거야, 이게 대표적인 처음부터 허가를 회피하거나 허가를 잠탈하거나 하는 목적이 이루어진 거래 신청이야, 이게. 남의 명의로 허가 신청하는 거야. 내 명의 신청도 허가 안 나니까. 이걸 뭐라 표현한다고? 이거 명의를 도용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회피,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인 토지거래 신청은 이건 뭐다? 확정적 무효다. 그래서 허가를 회피한다, 허가를 잠탈한다 나오는 게 바로 이거야. 명의를 도용하여 처음부터 이거는 허가를 회피하고 잠탈할 목적인 토지거래 신청은 이건 확정적 무효이다. 내가 이 지문 때문에 읽었어요. 이 지문 때문에. 이 지문 어렵네들. 자, 다시 한번 15번 얘기 볼까요? 근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 14번처럼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물은 적은 별로 없어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야. 15번 정도 수준인데 줄을 나와야죠. 자, 봅시다. 15번에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허가 지역에서 틀린 것은, 자, 기억에 갑은 을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지 틀린지만 다만 협력치 않는다면 그 협력 의무를 소송으로 협력 의무를 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협력 의무를 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협력 판결로 협력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 맞는지 틀린지만 맞는 지문. 그래서 판결 났어. 판사님, 매도인은 허가 신청에 협력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협력해라. 판결 났어. 판결 나도 협력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문 갖고 가면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그전에 허가 신청 공동 신청이잖아요. 판결 나오면요, 이제 판결 갖고 나온 자 허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판결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협력치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협력 의무 위반을 원인 삼는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무조건 암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논리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 질문하면 선생님 이거 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판례가. 내가 그래요. 오죽 애매하면 대법원까지 갔겠니? 이 소송이. 3번 재판한 거 아니야? 3번 재판한 거 아니야? 이래도 애매하고 저래도 애매한데. 대법원은 OX를 분명히 해야지. 애매하다 판결 안 내릴 수는 없잖아. 그럼 결론 기억하는 거지. 내가 누가 봐도 다 이해될 것 같으면 누가 대법원까지 가. 1심 법원의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어떤 대법원 판례는 애매한 면이 있다고 법원이 둘 중에 하나 안 고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떤 때는 대법원 판사 12명 중에서 9명은 선택했어 이거를. 이게 맞다. 3명은 이게 틀리다. 그러면 전 3대2가 돼버리면 맞다는 쪽으로 이제 돼버린 거야. 근데 그 대법원 판사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 3명은. 그건 전 그때 3분의 2가 넘어버리면 판결도 바뀌는 거죠. 판례도. 그러니까 판례는 어떤 때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판례는 사회적 타당성을 많이 고려해. 이렇게 판결 내리면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버려. 논리가 안 맞아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법률학자들은 항상 논리가 맞아야 돼.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하면 2가 나와야 돼. 근데 판결은 의외로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논리에 안 맞는 판결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 또 질문하는데 저기요 막 배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돈을 빌려온 사람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이 권리무가 있다. 그런데 안 갚으면 어떡하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근데 사실 그게 궁금한 거야.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수선술 의무가 있다. 근데 임대 수선술이 안 해주면 어떡하죠? 그 나도 황당해 약간. 어떡하죠? 거기부터는 민법이 아니야. 뭘 상대방 위반하고 뭘 안 하고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의무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지키지 않아. 그럼 어떡하죠? 거기부터는 민사소송법이야. 강제 집행이 어떻고 민사소송법으로 들어가는 거지. 민법의 문제가 아니야. 민법은 이거 가르치는 거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돈을 빌려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안 갚으면 어떡하죠? 거기는 민법이 아니야.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 소송법과 강제 집행법으로 가는 거야. 거기는.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원칙만 가르쳐 놓는 거예요. 원칙만. 이렇게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궁금한 점이 참 많은 거예요. 이렇게요. 어떻게 증명하죠? 나한테 물으면 안 돼 그런 거. 제가 돈 안 빌려갔다고 얘기했는데 돈 빌려갔다고 어떻게 입증하죠? 할 말이 없어 나도. 나도 못 받아. 입증 판사도 못 받아. 판사라고 하면 빌려주면 다 받을 것 같아? 판사도 친한 친구한테 그래 알았어. 몇 년 전에 빌려줬어. 이렇게 주머니에 꺼내서 50만 원? 내가 언제 빌려갔는데 판사도 못 받아. 자, 기억력부터 봅시다. 갑은 의뢰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미 때 협력 찬다 해지할 수는 없다. 니은번에 을은 매수는 갑의 토지 인도 의무 위반을 채무 불이행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타내 해제란 말은 없어. 무슨 해제만 있다. 계약금 포기하는 약정 해제. 계약금 해제만 있지. 뭘 잘못 해제할 수는 없어요. 디귿에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란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반환 청구도 안 돼. 언제 가서? 확정적 무효됐을 때 비로소 반환 청구하는 거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충동 반환도 부당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거. 확정적 무효됐을 때 비로소 부당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틀렸네, 니을에.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걸 조건으로 하여 허가 있을 조건으로 하여 매도인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다? 이행 청권이 없다. 응? 없다. 계약서 어떻게 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청구할 수는 없다. 이행 청권 없다. 맞아요. 미음번에 갑은 토지거래 허가를 얻었어요. 허났어 지금. 허났어. 허난 다음에도 응? 계약은 100을 정하면서 해제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허난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허난 후에도 계약금이 한 푼도 넘어간 게 없다면 허난 그 다음날 계약금만 포기하면 100만 상환하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 난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없다. 틀렸네요. 이번에 을은 허가 전에 보세요. 아까랑 다르잖아요. 허가 전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 가처분 신청할 수는 없다. 그냥 이렇게 나오면 맞잖아요. 근데 아까 협력 의무를 원인으로 삼는. 그럼 다 맞는 거야. 협력 의무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협력 의무가 아니라 그냥 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이행 청구는 없잖아요. 이해되죠? 네, 이제 헷갈리는 문장이 이게. 그러니까 문장 풀 때 협력 의무를 원인으로 삼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맞다 봐야 돼. 근데 그 말이 안 나오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가처분이 어떤 걸 다 틀리는 거야. 이행 청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금 다른 거야, 이 지금. 내가 아까 식 읽고 그냥 이거라 생각했어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신청할 수가 없어요. 맞는 지문.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틀린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네요. 정답 4번이네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거야. 자, 거의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시간 나면 많이 풀면 좋죠, 뭐. 자, 그런 다음에 110페이지에 취소로 갈 거야. 취소 21번 문제. 자, 법률행위에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소권은 형성권이며 취소권은 소호표가 있다. 취소는 소호표가 있고 형성권이다.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질문.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단독행위며 형성권이고 취소는 소호표가 있다. 맞는 질문. 두 번째, 제한 능력자, 사기 당한 자, 그의 임의대리가 법정들인 승계는 취소권을 가진다. 제한 능력자, 사기 당한 자, 그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승계인은 취소권을 가진다. 이걸 왜 틀렸다 봐야 될까요? 그래요. 임의대리인 때문에 틀렸다 봐야 돼. 착오가 빠져서 틀린 게 아니고 화난단 말은 아니니까. 근데 아무런 말 없으면 원칙을 묻는 거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임의대리인 원칙 취소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취소권자는 4명이죠. 앞에다 제, 사, 강, 차. 이 4가지 원인 의사표시야. 의사표시한 본인 또는 대리인. 근데 여기 대리인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요.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이 인정되지만 임의 대리인들은 원칙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고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야? 특별 수권이 있어야.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무런 말 없으면 원칙을 묻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도 취소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승계인은 맞아. 또는 본인들의 대리인 승계인. 승계인은 어떤 승계인이 있죠? 2명의 승계인이 있죠. 사기강박단 사람의 포괄 승계인, 상속인. 또 하나는 양수인, 매수인 같은 특정 승계인. 둘 다 취소권 있다. 그렇죠? 이 3명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착오가 빠져 틀린 게 아니라 임의 대리인도 당연히 있다고 써놓은 게 틀린 거야. 아무나 무슨 이미 원칙을 묻는 거니까 틀렸어요.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다면 취소는 누구한테? 그 상대방. 상대방인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상대방? 최초. 제한 능력이건 사기건 강박이건 최초로 계약 맺은 사람. 최초로 법리한 사람. 오로지 걔한테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취소는 최초의 상대를 취소하고 그 취소를 갖고 가서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냐는 선의의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질지언정 취소는 최초의 상대방에게만 취소한다. 그렇죠? 네 번째,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취소는 뭐가 있다? 소고표. 처음부터 무효이고 이제 부당의 반환이 있는데 이 제한능력자 측은 미성년자 측은 선이었던 악이었던 선의가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하는 데서만 책임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한능력 거래한 상대방은요, 취소당한 상대방 측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 몰랐어. 선이었다면 현존이, 악이었다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까지도. 그렇지만 제한능력자 측은 선의악이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이익 반환. 또 하나, 취소하여 부답반환을 청구한 다음에 취소하여 사기강박이든 뭐든 사기가 원인으로 취소하여 부답반환을 청구한 다음에 또다시 불법의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하여 부답반환 청구한 다음에 별도 손해배상은 없어요. 왜 없는 거죠? 그 부답반환 범위에서 상대방이 악이었다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이미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손해배상을 물어버리면 이중배상을 받는 거야. 그래서 취소하여, 문장 잘 봐야 돼. 취소하고 불법별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면 맞을 수 있어. 그는 부답반환이란 말 안 쓰면요. 취소하여 부답반환 청구한 다음에 또다시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면 틀려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 취소하고 부답반환을 청구하든가. 이게 사기강박 같은 거였다면 취소하고 벌 손해배상 묻든가. 하나만 선택해야지.
부답반환 청구한 다음에 또 다시 선행 불문만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없다. 해제도 소급표가 있다. 해제는 원상회복이에요. 취소는 부답반환, 해제는 원상회복. 이때 원상회복반환의 범위는요. 어디가 들어오죠? 선이 악이 불문하고 똑같아. 선이 악이 불문하고 반환범위 같아. 받은 걸 받은 대로 전부 돌려받은 다음에 해제권자가 해제한 선언받을 때 별도로 원상회복받는 선언이 있다 없다? 있다. 원상회복 선언받는 안 받잖아 지금. 자 결론. 취소, 해제 둘 다 소급표가 있다. 둘 다 반환범위가 반환해주는 게 있어. 취소는 부답반환, 해제는 원상회복. 부답반환 범위는 선인지 악인지 반환범위가 달라. 선이라면 현존이 기본이, 악이라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근데 해제와 원상회복은 선이 악의 반환범위가 같아. 그 다음에 원상회복 한 다음에 해제하여 원상회복 한 다음에 별도로 손해배상 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하여 부답반환 청구 받은 다음에 별도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차이가 있잖아 지금. 해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정신이 없어. 그래요. 아니 빨리 해야지. 좀 빨리빨리 해야지. 다 일일이 필기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자, 맞아. 4번. 5번에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가분적, 밑줄 가분적. 이 137조의 일부 이 무효의 법리, 이 무효의 법리는요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야. 법률행위 전체가 일개 하나로 이루어지지만 가분적 법률행위일 때 이때 일부 무효 법률에 적용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법률행위일 때 하나로 이루어지지만 둘을 나눌 수 있는 법률행위. 자 보세요.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자, 일부무효 법리에서 항상 우리는 일부분이 무효라면 원칙 뭐라고?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하고 일부가 취소라면 전부를 취소로 하고 일부가 불능이라면 전부를 불능으로 하고. 아, 둘이 계약 맺었는데 전부가 103주반이 아니라 일부가 103주반일 때 일부만 반사회적이래. 일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원칙은요. 전부를 103주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인 부분이 일부 취소가 일부 불능이 일부 103주반뿐이 없었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법률의 횟수가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뭐 할 수도 있다? 유효할 수도 있다. 원칙은 전부를 되는 건데. 이게 일부무효 법리야. 그런데 이 일부무효 법리, 뭐든 일부 자음들하고 다 똑같이 가는 거야. 일부 자음들하고 다 이건 다 적용받는 거야. 그런데 일부무효 법리에 특례가 있어. 특례. 이거 안 따라가는 게 있어요. 반대해서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게 있어. 반대로. 이걸 따라가지 않아. 일부무효 법리를. 자,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면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보험약관 50개 조항 중에서 2개 조항이 그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실제 반영돼서 해서 무효 판정을 받았어. 48개는 유효하고. 그럼 약관 일부 조항이 무효라면 약관 계약은 원칙은 어떻게 원칙은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거야. 48개 조항 유효하고 2개만을 무효로 한다. 그런데 일부 무효인 조항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면 할 수 없이 전부를 어떻게 돼? 그 약관계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면 약관은 일부 조항이 무효라면 우리가 봤던 일부무효 법리가 원칙과 예외가 서로 반대로 뒤집어져야 돼요. 그렇죠? 특례, 일부무효 특례, 약관, 특례. 또 하나 있어요. 또 어디 있나요? 해제. 이 두 군데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거야. 일부 이행지체, 일부 이행불능. 우리가 법정해제라는 게 이행지체, 이행불능이잖아요. 기 10대 개왕 기기 한 대당 1,000만 원씩 1억에 10대 매매를 맺었는데 예약서가 날짜 얘가 8대 넘기는데 2대를 못 넘겨. 너 2대 못 넘기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래. 다 지금 만들고 있대. 끝까지 2대를 못 넘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 개업 위반이야. 너 이행지체, 너 일단 최고했어. 끝까지 2대를 못 넘겨. 10대 중에서 8대 넘겼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원칙은요? 지체한 부분 2대만 해제하라는 거야.
얼른. 그런데 일부라도 이행이 지체돼 버리면, 일부 이행 불능이 돼 버리면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돼. 이 기계 열대가 안 되면 가동할 수가 없어. 그때는 전부를 해제하는 거야. 그러면 일부, 여러분들 해제해서 배울 때 일부 이행 지체, 일부 이행 불능 나오면 원칙은 지체 한 번만 해제하지. 전부 해제하지 말아라. 응? 지체 한 번, 나머지는 유예해요. 그런데 두 달라도 안 넘기면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만 예외적으로 전부를 해제하라. 여기 뒤집어졌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셔야 돼? 일부의 법률 따라가지 않는 건 딱 두 개 있어. 일부 자들하면. 응? 일부 약관 일부 정부요. 일부 이행 지체, 일부 이행 불능은 해제할 때는 뒤집어라. 전부 해제하는 게 원칙이 아니다. 전부가 모여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다. 이해되죠? 특례 그러면 해제, 약관. 이 두 단어 기억하시라는 거, 두 단어. 여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봐주시고 23번 문제는 뭐 숙제로 풀어봐야겠죠, 당연히. 자, 그런 다음에 저랑 좀 쉬었다가 사례 문제, 박스형 문제 한 3문제만 풀고 조건 기하로 가자고요. 좀 쉬었다가.